있고 소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쌍꺼풀 수술 관련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하신가요? 제 지인이 쌍수를 했는데 소시지 눈이 됐다고 재수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은근 쌍수하고 소시지 눈이 되는 사람들이 좀 많던데 외국인들한테는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이게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저희 병원에도 쌍꺼풀 수술을 하고 너무 소세지 같다고 해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양인 눈 특성상 서양인들보다는 피부에 두께감이 좀 있고, 두께감이 있다는 건 지방이 많은 게 아니라 피부나 그 밑에 근육층이 두꺼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 피부가 좀 얇고 근육도 좀 얇으면서 선천적으로 쌍꺼풀도 높고 자연스럽게 너무 두껍지 않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고정할 수 있는 높이는 정해져 있는데 미리수를 너무 두껍게 잡아서 눈을 떴을 때 뭉치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고정점과 쌍꺼풀의 높이의 차이에 의해서 소세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쌍꺼풀 수술 방법이 저희가 알기로는 보통 두 가지잖아요. 절개랑 매몰법 중에서 어떤 게 더 소시지 눈이 될 확률이 높은 수술법인가요? 피디님은 뭐가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피부를 절개하는 절개법이 더 그럴 것 같아요. 절개를 하거나 소세지 눈이 될 확률이 높다고 쉽게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절개를 하는데 피부에 처짐이 있고 피부가 두꺼운데 높은 소세지 같은 눈을 하게 되면 그게 소세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절개를 하게 돼서 소세지가 생기는 경우를 보면은 절개 흉터 자체에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는 흉터들이 많이 생겨서 비교적 밑에가 두꺼워 보인다든지, 돌출눈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위에 있는 피부나 근육 조직들이 두꺼운 경우가 많아서 약간만 높은 쌍꺼풀을 해도 쌍꺼풀 높이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그 결과 소세지처럼 두꺼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비절개든 절개를 하든 어떠한 게 꼭 소세지를 더 많이 일으킨다고 할 수는 없고, 고정을 잘 하지 않았을 때 소세지 눈이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장님 연예인들을 보면 쌍꺼풀 라인이 높아도 소시지 눈 같진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런 연예인들처럼 자연스러운 눈이 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원하는 장원영 씨 눈을 보게 되면 높으면서도 화려하면서도 세미아웃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눈 위가 굉장히 가벼워 보여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눈썹 뼈 그리고 눈썹의 위치와 안구 사이 거리가 먼 편이고, 눈하고 눈썹이 멋인 분들은 사실은 어떤 라인을 해도 무조건 가벼워 보이고 다 잘 어울려요. 오히려 반대로 저처럼 눈하고 눈썹 뼈가 가깝던지 함몰 정도가 심하고 눈썹 뼈가 많이 튀어나오신 분들은 무리하게 높은 라인을 잡으면 눈꺼풀은 얇고 눈썹 쪽으로 갈수록 피부가 많이 두꺼워집니다. 그러니까 두꺼운 부분이 접히게 되면 쌍꺼풀은 소세지처럼 더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 때문에도 연예인과 다른 쌍꺼풀 라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소시지 눈이 된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쌍꺼풀을 고정할 수 있는 건판이 9mm, 10mm 정도다. 근데 쌍꺼풀을 너무 무리하게 10몇 mm 그렇게 높게 잡은 경우에는 눈을 떴을 때 살들이 겹치면서 두꺼운 느낌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고정점과 비슷한 정도만큼만 제거를 해주면서 라인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라인이 크게 두께감은 변하지 않으면서 소세지의 느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와 같은 사람들이 높게 라인을 잡았을 때는 라인을 낮추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눈 뜨는 것도 편해지고 좀 더 선명하고 약간 시원한 눈매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지방의 양이 많으신 분들은 그 지방을 제거하고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나마 두터운 근육층과 피부를 제거해 주게 되면 그 소세지 느낌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실 비절개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처음에 강하게 고정해놔야 나중에 붓기가 빠지고 나서 풀린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절개를 했을 때 너무 강한 고정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그런 고정을 약간 얇게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약간 뭉쳐있는 소세지의 느낌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무쌍해 전형적인 동양적인 얼굴을 가지고 계신 20대 여자 환자분입니다. 최대한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연유착만으로도 눈매 교정을 하지 않고 눈이 많이 커지는 스타일이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두터운 피부와 이제 앞뒤로 약간은 몽고주름처럼 막고 있는 전형적인 동양인 눈이었습니다. 이번에 자연유착을 하면서 앞트임 윗트임으로 앞에 몽고주름을 터주고 우리가 뒤밑트임을 통해서 흰자 부위의 노출량을 바깥쪽에 넓혀줌으로써 좀 더 시원한 눈매를 만들었고, 그리고 트임과 함께 비절개를 함으로써 세미아웃
자연스러운 라인으로 눈이 최대한 커질 수 있게 만들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을 조금만 제거하면서 자연유착을 해도 충분히 트임이 동반된다면 크고 화려한 눈을 만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다음 환자분은 20대 후반의 여자 환자분인데 이전에 눈 수술 경험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뒤밑트임도 이전에 해보셨고 사실 복원도 하신 분이고, 하지만 복원 과정에서 뒤밑트임 공간이 너무 좁아진 것 같다, 그래서 눈이 좀 작아진 것 같다고 하셨고, 고양이처럼 끝라인이 올라간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눈매를 가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 저처럼 눈썹뼈가 많이 나와 있고 안구 사이에 공간이 적어서 이마거상으로 눈하고 눈썹 사이를 넓혀주면서 라인을 최대한 끝까지 화려하게 잡아드린 케이스로, 이분께서는 기존에 약간 눌리고 답답한 느낌이 개선된 걸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 너무 올라간 눈을 살짝만 밑트임을 해서 그냥 고양이 눈매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약간 넓어진 눈을 만들어드린 케이스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걸로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을까요? 네, 확실히 해결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성형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눈이 되게 많이들 하고 있는 건데 수술 방법이 어렵다기보다 세밀한 것들을 주변을 많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직접적으로 라인을 잡아보고 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전문의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쌍꺼풀을 하고 싶으신데 소세지 눈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이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